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미국 로펌 SJKP가 오늘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을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JKP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데요. 법무법인 측은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한국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국은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하고 미국에선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다루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SJKP는 쿠팡은 한국 국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 미 증시에 상장했다며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책임은 한국의 느슨한 규제 뒤에 숨으려 해서는 안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소송 참여자는 지금까지 200명가량이고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한 미국에서 쿠팡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상당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죠.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판문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5천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틀 뒤면 올해 마지막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되는데요.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네, 추가 바로 금리 인하 케빈 해시 필요성을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빠진 데이터가 많은데 그런 지표들을 보고 금리를 어느 정도는 계속 인하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내일부터 회의를 시작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해 현재 3.75에서 4.4%인 기준금리를 다시 낮출지 관심이 쏠립니다. 해시 위원장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이어 차기 의장 후보로 유력히 거론되는데요. 만약 선택을 받는다면 기쁘게 대통령의 일을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현지 시간 8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더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미국 본사인 쿠팡 INC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어떤 보상안이 나올지 또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구체적인 피해 범위가 확정되면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조사 종료까지도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오주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지적을 반영해 쿠팡이 새로 올린 개인정보 유출 공지. 여기에도 보상안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보상 계획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보상 시점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 계정 수가 3,370만 개에 이르는 만큼 결과가 연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30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된 바 있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의 경우 지난 9월 시작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쿠팡은 메리츠 화재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에 법정 최소 금액인 보장한도 10억 원 수준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보상 한도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 손해보험 업계에선 매출액이 10조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1,0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안 마련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소비자들은 집단 분쟁 조정과 집단 소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서 탈퇴가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원 탈퇴를 하려면 적립금을 인출하고 유료 멤버십을 해지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쿠팡.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어떻게 해지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내려다 보니까 맨 밑에 있고 들어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복잡한 탈퇴 절차가 의도적으로 사용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공정위에서 쿠팡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 불공정한 그런 행위는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쿠팡의 탈퇴 과정이 전자상거래법상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해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쿠팡 측은 기존 PC 버전에서만 가능했던 회원 탈퇴를 모바일 앱에서도 할 수 있게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이탈을 만류하는 문구는 여전했습니다. 한편 쿠팡 이용자 수는 닷새 만에 200만 명 넘게 줄면서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흐름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정보 유출 사태 직후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탈퇴 방법을 찾기 위해 쿠팡 앱에 접속하는 이들이 늘면서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이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문 링크를 공유하면 광고 문구가 노출되는 등 쿠팡의 미흡한 사후 대처도 소비자들이 떠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쿠팡에서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출 경위와 함께 쿠팡 측 보안에 허점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이용자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찰 전담수사팀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입니다. 압수수색에는 전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총경급 과장을 포함해 수사관 17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디지털 증거 등을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자와 유출 경로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도 이미 제출받아 유출 경위를 살펴왔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의 제공 자료만으로는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유출 과정에서 쿠팡 측의 보안 허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도 들여다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보다 규제 회피를 위한 조직 육성에 몰두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이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게 됐던 근본 원인은 바로 그런 쿠팡의 천박한 이윤밖에 모르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경찰은 정보 유출에 쓰인 IP를 확보해 유출 배후를 쫓고 있는데 쿠팡 측이 특정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인지도 확인 중입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경찰은 2차 피해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는 1,59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 1일 1,798만 8천여 명에 비해 200만 명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간 이용자 수도 지난달 30일 사상 처음 1,700만 명대를 넘어선 뒤 이번에 1,500만 명대를 나타내며 축소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